1학년 여러분, 우리 국어 수업 오늘도 영상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면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시작했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교과서 184페이지를 할 차례죠. 교과서 184페이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담을 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면담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면담의 전체 진행 과정,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면담의 전체 진행 과정.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면담 준비하기였죠. 자,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설정해야 했었죠? 맞아요. 면담의 목적을 설정해야 하고 또 면담 목적뿐만이 아니라 면담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어요. 자, 두 번째 면담 준비하기 과정을 거친 후에는 우리가 면담 질문을 마련해야 됐었죠. 자, 면담 질문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자, 면담 질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것은 면담 준비하기 단계에서 설정했었던 면담 목적과 면담 대상자에게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했었죠. 면담 목적에 맞는 질문인지, 면담 대상자에게 해도 될 질문인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자, 면담을 준비하고 면담 질문을 마련했다면 우리가 이제 직접 면담 대상자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야 했죠. 자, 면담을 할 때는 일정한 과정을 거쳤는데 시작, 진행, 마무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면담 대상자에게 예의 있는 태도와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지녀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로 필요한 질문이 있다면 후속 질문을 면담 대상자에게 제시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에서 이 면담 과정이 끝나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면담을 한 후 돌아온 다음에 면담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 면담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얻은 정보나 면담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정리해야 하죠.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면담의 전체 진행 과정이라고 했었고, 면담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면담 준비하기와 면담 질문 마련하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면담하기 단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4쪽으로 가볼까요? 자, 면담하기. 현준이와 친구들은 햇살 가득한 토요일 오후 오땡땡 소방관님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원래 평소 수업 시간이었으면 본문을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우리 친구들한테 본문에 대한 질문 모음집을 제공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질문에 답을 달며 본문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오늘은 선생님과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질문 모음집을 선생님과 함께 답을 달고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띄우는 화면에 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고 선생님이 적은 내용을 우리 친구들도 교과서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준이와 친구들이 오땡땡 소방관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수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현준이가 자, 학교 신문 진로 단방 칸에 기사를 실으려고 면담을 부탁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면담에 무엇을 밝혔죠? 네, 맞아요. 면담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질문을 할지 이제 사전에 안내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여학생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면담 내용을 정확히 남기려고 녹음과 사진 촬영을 하려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면서 면담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녹음을 하면 면담 대상자가 당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면담의 과정 중에서 하나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담이 시작되는데, 자, 소방관의 하루가 매우 바쁘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많이 바쁘셨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면담을 시작하네요. 자, 그래서 편안한 면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18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현준이가 면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뵙기 전에 저희가 먼저 면담을 하기 전에 조사하는 것 무슨 조사라고 했죠? 사전조사. 현준이네 모듬이 사전조사를 했었죠. 자, 사전조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현준이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소방관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땡땡 소방관이 몇 가지의 업무를 하는지 대답하냐면은 소방관의 업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대답을 해주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소방관의 업무 두 가지를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자, 다 찾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을 줄로 믿겠습니다. 자, 가장 소방관의 구급대원의 업무 중 첫 번째는 맞아요. 구급 출동입니다. 이게 소방관의 첫 번째 업무이죠. 자, 그러면 소방관의 두 번째 업무는 무엇이죠, 여러분? 맞아요.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인명구조 활동이 두 번째 업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적고 있죠? 선생님이 직접 보지 않아도 잘 적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 잘 적었는지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혜가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어떠한 치료를 하는지,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네요. 자, 이 소방관이 한 답변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답변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 땡땡 질문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맞아요. 이 질문은 후속 질문이에요. 자, 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한 답변을, 자, 위에서 업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했는데 이 간단한 답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후속 질문을 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응급처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후속 질문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응급처치의 세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소방관이 해주시겠죠. 자, 응급처치의 세부 내용은 세 가지를 이 소방관, 오땡땡 소방관이 제시해 줄 거예요. 자, 응급처치의 세부 내용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1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고 찾아볼게요. 시작. 자,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까요? 선생님 10초 정도 더 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조치의 세부 내용. 첫 번째 세부 내용은 무엇이죠? 맞아요. 응급처치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는 응급처치를 할 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대요.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맥박이 불안정한 환자에게 하는 대표적인 응급처치래요. 자,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 말고 이번에는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하죠? 네, 다친 부위에 판을 덧대어주는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뼈가 부러진 환자 말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환자에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죠? 지혈을 한다고 합니다. 응급처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학생이 답변을 듣고, 소방관님께서 어떤 응급처치를 할지 신속하게 판단하셔야겠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선우가 다음 질문을 합니다. 자, 보통 소방관이 구급 출동 업무를 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의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소방관의 또 다른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업무를 한다고 하죠? 네, 바로 이야기가 나왔죠. 소방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세 번째 업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방관은 총 세 가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은이가 어떻게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소방관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어릴 때부터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어느 학과에 갔다고요? 응급구조학과에 가게 되었고, 그 학과를 나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소방 관련 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이 되었어요. 자, 소방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땡땡 소방관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채은이가 어떤 질문을 하죠? 그러면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소방관이 될 수 없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이 대답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했어요. 자,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을 뭐라고 했죠? 맞아요. 후속 질문. 그럼 이 질문도 후속 질문이 되겠죠. 자, 후속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소방관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죠. 186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소방관이 되는 방법은 자, 꼭 소방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외에도 의무 소방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보거나 소방직 공무원 공개 시험에 합격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방관이 되는 방법은 총 몇 가지죠, 여러분? 세 가지네요. 그래서 채은이가 소방관이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라고 이 후속 질문을 듣고 반응을 해주었어요. 자, 선우가, 자, 그러면 지금 소방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우가 또 질문을 하네요. 소방관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자, 필기, 체력, 면접 3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아마 1차 시험에서 필기 시험을 볼 것 같아요. 필기 시험에서는 보통 이론과 관련된 시험을 보겠죠. 자, 그리고 소방관은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야 돼서 체력 시험도 볼 테고,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룬 일이니까 이 직업과 관련된 인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면접도 치르겠죠. 자, 밑에 보니까 필기 시험은 늘 종류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체력 시험에서는 악력이 뭐냐면은 손으로 쥐는 힘을 말해요.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등의 항목을 검사한답니다. 자, 체력 시험까지 통과하면 그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간대요. 자, 이러한 정보들은 소방관을 진로로 꿈꾸는 친구들한테 아주 도움이 잘 되겠죠. 자, 그래서 채은이가 소방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을 하네요. 여러분의 수업을 잘 진행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기침을 해서 미안합니다. 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채은이가 물었을 때 오땡땡 소방관님께서 소방관에게 필요한 능력은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 두 가지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님의 답변을 천천히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스스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관에게 필요한 능력은 두 가지라고 했죠. 선생님이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친구들 잘 찾고 있나요? 선생님이 15초 정도 더 주도록 할게요.
다 찾았을까요? 자, 한번 이 답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동 현장에 나가보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대요. 왜냐면 소방관들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거기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봐야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친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정도가 많겠죠. 자, 소방관에서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죠?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자,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소방관에게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강인한 정신력이에요. 자,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담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왜냐면 사고 현장에서 겁을 먹어서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환자를 살릴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화면이 잠시만요. 진행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강한 체력과 뛰어난 응급 조치 능력도 필요해요. 자, 정신력이 좋아서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다 해도 체력이 안 돼서 피곤해 한다거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현장에서 환자를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방관들은 꾸준히 체력 훈련과 공부를 한다고 하네요. 자, 현준이가 노력하는 모습 저도 본받고 싶네요. 그런데 혹시 소방관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는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언제인가요? 자, 우리 한번 예측해 볼까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하면서 어느 때 가장 힘들까요? 약간 어느 때 가장 기운이 빠질까요? 한번 우리 예측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장난 전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소방관의 처우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도 힘이 빠지는 게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오땡땡 소방관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힘들기보다 이 일을 하면 아쉬운 순간이 많아요. 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오네요.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를 받을 때 힘이 빠진다고 하네요. 그쵸. 얼마나 긴장하고 나갔겠어요. 근데 장난 전화라거나 허위 신고라거나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개인적인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장난 전화 때문에 출동을 나갔는데 진짜 사고가 난 현장에 장난 전화로 인한 출동 인원이 다 어, 출동을 나가서 진짜 사고가 난 현장에는 아무도 출동할 수 없다 보면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대요. 자, 그래서 장난 전화나 허위 신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또 소방안전교육을 나가보면, 자, 안전교육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교육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 1학년 학생들도 이 말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강당에 모여서 안전교육을 한다거나, 또 안전교육을 들어야 할 때, 집중해서 듣는다기보다는 옆 친구, 뒤에 친구와 장난치고 싶을 때가 더 많죠. 그런 모습들이, 안전교육을 하시는 소방관님들에게 이 일을 할 때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왜냐하면 안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막상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공감이 되네요. 자, 이 오땡땡 소방관님이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 때 책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셨나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장난 전화와 허위 신고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 소방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187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선우가 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육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퀴즈 하나. 자, 이 질문이 우리가 면담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질문일까요? 없었던 질문일까요? 자, 한번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182쪽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필요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묻는 것 진행 부분에 있나요? 없었죠. 자, 그러면 187쪽에 있는 이 질문도 187쪽에 있는 이 질문도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후속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오땡땡 소방관님께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꼭 필요한 안전교육인지를 묻는 후속 질문이에요. 자, 꼭 필요한 안전교육에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시네요. 이 심폐소생술 교육 선생님들도 들어요. 선생님들도 일정한 시간을 사용하여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듣는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육이라는 거겠죠. 자,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30대 남자분과 80대 할아버지를 비슷한 시기에 이송한 적이 있는데요. 30대 남자분은 이동 중에 돌아가셨고 80대 할아버지는 입원 후에 무사히 퇴원하셨어요. 병명이나 병이 난 정도가 비슷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보통 30대의 젊은 사람과 80대의 노인이 있으면 80대의 노인이 더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80대의 할아버지가 오히려 살아남으셨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 보니 30대 남자분의 가족은 아무도 응급처치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할아버지의 아드님은 무엇을 할 줄 아셨대요? 심폐소생술을 하실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심폐소생술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도 두 환자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화를 통해서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수 있겠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선우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이 심각한 표정을 짓는 이유는 뭘까요? 오땡땡 소방관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싶은 거겠죠. 자,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소화기 사용법, 지진 대피 요령도 모두 익혀둘 필요가 있답니다. 이것도 중요한 안전교육이라고 하네요. 꼭 필요한 안전교육. 자, 여러분 다 왔습니다. 자, 현준이가 이제 질문. 자, 소방관님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자, 이 소방관님이 이루고 싶으신 목표는 지금보다 전문적이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하는 소방관이 되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기사는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실는 기사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도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조언을 구하죠. 자, 그래서 소방관님이 대답하시길, 자, 소방관은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에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서 그만큼 자부심과 보람이 크답니다. 소방관이 되는 길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식을 쌓다 보면 여러분도 멋진 소방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소방관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면담하기 과정이었어요. 자, 면담을 했으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면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면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